안녕하세요 여러분. ESP8266을 통해 IoT 체험하기 기초과정. 자, C 언어를 컴파일할 때 참조가 되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다 보면은 그 편집창에서 어떤 영문 단어들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실 텐데, 그 중에 딱 두 가지, 앞으로 샵에서 시작하는 define라는 것과 샵에서 시작하는 include라는 이 두 단어는 다른 용도로 이미 예약되어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define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예서처럼 릴레이 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4라는 숫자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정의만 하는 것입니다. 정의. 릴레이 핀 4. 자, 이퀄이 아닙니다. 이건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릴레이 핀이라는 것이 4를 대변하겠다라고 일단 선언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include라는 것은, 자,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다 보면은 양이 커질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양을 한 장에, 도화지 한 장에 그림을 다 그린다기보다는 여러 도화지에 그림을 나눠서 그리는 것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헤더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파일의 이름점 헤더가 붙은 H자가 붙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앞에 설명했던 이 디파인이 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떤 다른 변수들이, 상수 같은 변수들이 이미 거기에 선언이 되어 있거나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만 모아서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어떤 이름점 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이라는 것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include, 그러니까 포함을 시켜서 이 파일을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화살표 같은 요 괄호로 두 개를 사용하거나 더블 코테이션 두 개를 사용해서 어쨌든 파일을 include 시키는 것이죠. 네,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어떤 파일들을 쓰거나, 아니면 임의로 자기가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만든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헤더 파일을 include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샵 include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일을 읽어드려서 지금 컴파일 할 때 그 내용을 참고를 하라라는 뜻으로 include를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굳이 단어는 아니지만 슬래시하고 아스테리크를 쓰고 별표라고 닫고 슬래시 닫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어떤 문장을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뭐냐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하고는 관계가 없고 실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오로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했다, 아니면 이제 프로시저도 있고 함수는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 함수의 내용이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에 주로 하는 것이죠. 커멘트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이렇게 슬래시 별표로 열었으면 반드시 별표 슬래시를 닫아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을 보통 초보자들은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인터에서 쓰는 이 별표를 사용하는 것이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포인터 뭐 어떤 변수는 뭐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컴파일 때 오류가 납니다. 왜냐하면 슬래시 열고 이렇게 별표하고 슬래시가 한 짝이어야 되는데, 이 안에 그냥 덜렁 이렇게 포인터를 넣게 되면 컴파일 할 때 오류가 납니다. 네,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같은 코멘트인데 이렇게 블록으로 이렇게 여러 줄을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없이 그냥 한 줄 정도 표현을 하려고 할 때는 이 슬래시 두 개를 써서 설명문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굉장히 크게 그렸는데요, 한 문장이 끝나면, 프로그램의 한 문장이 끝나면 반드시 끝에는 이 세미콜론을 넣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는 서브루틴 프로시저가 있는데, 두 개의 변수를 넣고 끝에 가서 반드시 요거를 넣어야 이것이 한 줄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끝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블럭, 중괄호 블럭은 한 문단의 시작과 끝입니다. 함수의 시작과 끝, 프로시저의 시작과 끝이든 함수의 시작과 끝이든
아니면 for문 아시죠? for문의 시작과 끝이든 if문의 시작과 끝이든 두 줄 이상 문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 블록을 의미하는 요 괄호를 꼭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괄호 안에 하나하나의 문장은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네, 요 단어들과 요 특수 문자들이 컴파일 시에만 작성되는, 참고가 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define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자, sharp define 문자를 정의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단어는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을 묶어서 뭐라고 씁니다. 네, 이 문자열이 요거를 대신하는 거죠. 이 문자열을 이 단어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student number라고 만약에 했다 치고 10 주면 이 숫자를 대신해서 student number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런 걸 쓸까요? 네, student number라고 하는 것이 10인데 이 10이 자꾸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명의 학생들을 10명의 학생들과 관계되는 걸 하면 되는데 다음번에는 20명으로 늘었다든지 30명으로 수시로 바뀐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프로그램을 10명짜리 프로그램을 짜고 따로따로 이렇게 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가변으로 해도 좋지만 이렇게 define을 줘서 그때 10자, 20자 그때그때 바꿔서 컴파일을 하도록 하면 굉장히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쓰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define하고 변수하고 헷갈립니다. 그죠? 네, define은 정의된 단어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replace 한 단어죠. 대체하는 거고요. 이거는 실제 어떤 값이 저장되는 장소, 즉 주소, 메모리를 쓰니까 메모리고 주소를 의미하는 건데 이 define의 어떤 단어는 메모리를 쓰지도 않고 주소도 없습니다. 네, 그냥 대체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냥 컴파일이 한번 딱 되고 나면 더 이상 건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컴파일러만 하겠죠. 프로그램 실행 전에 모든 것이 다 대체가 돼서 숫자가 바뀌어서 숫자면 숫자대로 그것이 문자였으면 다시 문자로 바뀌어서 다시 한 번 더 컴파일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변수는 당연히 저장 장소고 주소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값이 바뀌면 equal 뭐라고 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컴파일 조건과는 관계가 없죠. 이것은 주로 실행에 관련된 것이니까요. 네,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죠. define equal relay pin 4고요. 핀 모드에 괄호 열고 relay pin이라는 단어를 썼고 디지털 라이트라는 것에 마찬가지로 relay pin 썼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컴파일을 한번 하고 나면은 똑같은 문장에 요거를 대체를 하는 요 숫자와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놓고 다시 이렇게 숫자를 바꿔놓고 이것을 다시 컴파일을 2차 컴파일을 합니다. 네, 그래야 정확하게 그 숫자 내지는 문자가 들어가니까요. 이것입니다. 바로. 자, 결국은 무슨 얘기냐. 자, 이 릴레이 핀의 값이 만약에 처음엔 4번이었는데 테스트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6번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생긴가요? 여기를 6번으로 바꿔야 되고 6번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면은 4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모두 찾아가서 다 바꿔야 됩니다. 큰 작업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릴레이 핀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 있는 단어를 하나 사용한다면 선두에 선언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4를 6으로만 바꾸면 자동적으로 다 컴파일할 때 대체를 해주니까 굉장히 편하겠죠. 네, 그래서 define을 쓰시는 겁니다. 네,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시다 보면은 define을 써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런 거고요. include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컴파일한 데서 사용했다 그랬는데 include 그 다음에 정의되어 있는 파일을 1차 컴파일할 때 실제 불러 드립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이렇게 define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면 그 정의된 값을 다 알아낸 다음에 프로그램 전체에다가 다 이렇게 대체를 해놓고 다시 2차 컴파일을 해서 실제 원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네, include는 너무 복잡하니까 따로따로 파일을 관리하는 것이고 대신에 동작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거 외에 define을 이렇게 디버그를 할 때 쓰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define, debug. if define이면, 자, if define, debug면, 다시 말해서 debug가 define 되어 있으면 요 문장을 실행하라가 아니고요. define 되어 있으면 컴파일 시에만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if define debug가 되어 있으면 요 문장을 컴파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컴파일을 한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실행 때 실행하는 조건에다 다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지웠다 면은 이 문장은 컴파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얘기는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 디파인을 잘 사용하시면은 디버그 할 때는 요긴하게 다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다 출력해 보시고 다 실행해 보고 하시다가 확정이 되면 요걸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막아 놓으실 수 있죠. 커멘트로 막아 놓으면 그 다음은 실행하지 않아도 되니까 디버그 할 때 필요했던 어떤 값들을 보신다거나 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편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때까지 여러분들께서는 간단하게 셋업이라고 하는 프로시저의 어떤 초기화를 좀 해본다거나 간단한 실행을 해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두니에서 제공하는 스케치라고 하는 스케치 도화지죠. 큰 도화지 안에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샵 include, 샵 define, 그 다음에 글로벌 변수, 그 다음에 펑션이나 서브루틴, 그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셋업, 루프 이렇게 정해진 방법으로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위치에다가 대신에 그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그 내용이 되겠죠. 네, 이게 대략 큰 왁구에 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프로그램의 초반에는 include 어떤 파일들을 포함을 시켜라라고 주로 얘기하고요. 그 로컬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어떤 것들을 디파인해서 따로 사용을 하는 것이 되겠고, 여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전역 변수, 상수 변수 주로 여기다 사용을 하시고요. 함수, 그 다음에 서브루틴, 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선언해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셋업, 반드시 한 번만 실행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로 초기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루프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프로그램을 조건을 쓴다든지 for 문장으로 반복해서 쓴다든지 해서 등등의 프로그램을 실제 이 루프 안에서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계속 이 루프는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이 바로 원칙 프로시저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일에 그 예가 있습니다. 톤 키보드라고 하는 예가 있는데, 예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자, 선반에 요 아스틱을 열어서 닫고 해서 코멘트라고 해서 설명하는 문장을 줄 수 있는 거 설명드렸었죠. 요 아스틱과 슬래시로 열고 닫고 하는 것이죠. 자, 선두 부분에 pitches.head라고 하는 파일을 읽어드려라. include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 변수 영역이죠. const라고 하나가 있네요. 상수로 하나 정의를 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notes라고 하는 변수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초기화까지, 선언 시에 초기화까지 실행을 했습니다. 네, 셋업에서는 어떤 것들을 처음 실행하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이제 없었고요. 자, form은 배우셨죠? form이 인테저 타입이고 요 변수를 0서부터 3까지 3 이하까지 실행을 해봐라. 3개죠. 3개. 그런 뜻이 되겠고, 자, 아날로그 값을 읽어서 어떤 값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값이 슬래시 홀드 그 이상이 되면은 톤을 하나 이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소리를 하나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톤이라고 하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이 시스템 안에 펑션 내지는 프로시저가 되겠는데, 톤이라고 하는 그 프로시저에 3가지 인수를 주어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인데, 자, 이 소리를 내게 하려다 보니 여기에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note A4, note B4. 자, 이것은 어디에 있는 값이냐? 바로 pitches.header라고 하는, 자, pitches.header라고 하는 이 파일에 define 설명 들으셨죠? 이렇게 각각 단어로 설정을 해놓고 숫자를 부여해서 define 문장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트 A4, B4, C3입니다. 네. 노트 C3 여기 있죠. 네. 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정의해서 쓴 거죠. 즉 결국은 131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131. 네, 그런 값들을 여기다 줘서 톤, 어떤 소리를 내라. 조건이 맞는 경우에. 자, 이해되시겠죠? 포문으로 반복을 하고 어떤 값을 읽어드려서 그것이 조건에 맞느냐를 판단해서 맞다면 어떤 일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루프가 들어가고 이 루프는 계속 반복하는 거죠. 3번씩 했던 일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게 루프입니다. 네, 이렇게 전형적인 모습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변수도 배우셨고 배열도 배우셨고 펑션, 흐름 제어 다 배우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십니다. 점점 이제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